지금 증시가 또 내리고 있는데 마이너스 3% 이상 내리고 있죠. 빅테크들 다 3% 이상, 엔비디아는 5% 이상 내리고 있는데 장 마감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딱히 회복해 보일 것 같아 보이진 않는 게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반등이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관세 90일 유예 발표, 그때 반등이 마지막 반등이었었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때만큼의 희망을 주는 카드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트럼프가 관세 액션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란 보고서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만약에 액션으로 쓰게 되면은 트럼프는 이제 식물 정부가 돼버립니다. 본인의 공약 자체가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불러들여서 미국을 다시 잘 살게 하겠다, 막아라는 구호였기 때문에 관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트럼프는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존심과 미국의 이익을 모두 포기해야 하느니 잠시 증시를 희생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90일 유예 때만 해도 증시를 챙길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려나갑니다. 다른 나라들한테 공포카드를 내놓을 타이밍이 또 된 거죠. 이번에 내놓는 카드는 이제 숨통을 쉬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계속 몰아붙일 겁니다. 트럼프라면 하루에 카드를 하나씩 계속 발표해서 다른 나라들이 대처할 틈을 주지 않고 최종 시한을 두고 진짜로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GDP가 떨어지는 경험을 만나게 해주겠죠. 그렇게 되면 자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보는 국가들이 이거 진짜구나, 안 되겠구나,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니까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대로 승인을 하겠죠. 그제서야 희생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국민들이 싸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싸워야 되는 거고, 자국의 국민들이 잘못했어 살려줘 라고 하면은 희생을 해서라도 이걸 멈춰야 되겠잖아요. 희생을 해서라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게 공포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경험을 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도 일본도 미국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미국 말을 잘 듣는 일본조차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라는 미국의 요구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농업문도 안 열 거고 방위비도 늘리지 않을 거고, 이렇게 말하니까 트럼프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고 있죠. 일본은 미국을 협박할 카드가 많이 있는데요, 금리 인상 버튼을 눌러서 엔캐리 청산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엔화 강세, 일본 금리 인상 두 카드를 누르게 되면은 미국의 증시와 채권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럼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붕괴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나스닥 차트 분봉으로 놔도요, 엔화 차트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엔캐리가 작동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국가고 미국은 또 국채금리에 약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채를 매도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은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함부로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중국도 미국 편에 서는 나라들한테 보복을 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이제 곧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란 말이죠. 미국을 택하면은 중국을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중국이 엄포를 놓는 타이밍이 마치 한국을 타겟으로 한 엄포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하필 일본이 협상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한국이 협상하기 직전에 이런 엄포를 할 것인가. 우리가 위협받는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을 챙겨줄 상황도 아닌 거고, 중국의 보복을 받아가면서 트럼프 협상에 응해줘야 된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한국도 이번 트럼프와 협상에서 결렬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왜냐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트럼프와 협상을 1번으로 했다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다른 나라들 하는 거 보고 나서 우리나라도 하는 게 본인도 이제 지지율이나 명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먼저 가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는 안 하고 있었는데 쟤네들은 왜 한대? 트럼프와 굴욕적인 협상을 맺는 1번 국가가 되는 거를 서로 기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협상이 지금 체결된 국가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일본처럼 저렇게 반기를 든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두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몇 가지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방산이라던가 트럼프가 매력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가진 미국채라던가 금리 인상 카드만큼 미국의 타격을 심대하게 줄 수 있는 카드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일본도 이번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 뿐이지 트럼프가 이거를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 1기 때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아베한테 진주만을 기억한다, 이렇게 협박을 했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도 해결 못한 상태에서 일본까지 봐주게 되면은 이제 관세 협상은 끝난 거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 한국 중에서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들이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인데 하나도 해결 못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 무역 협상이 미국 주도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각 나라들이 선택의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트럼프는 지금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 나라 무역 흑자 0 만들어라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더라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못 내면은 중국에서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흑자 내는 돈 가지고 다른 나라 적자를 지금 메우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무역 흑자가 안 나면은 외화 순유출이 벌어지는 거죠.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킨다? 그럼 무역 적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GDP가 줄어듭니다. 자국의 경제가 박살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줘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공포로 미국이 눌러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거 관세 진짜로 하는 거 맞아?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저 협상에 응하자고? 그럴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지금 굴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트럼프라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무역 협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냐? 증시가 오르고 무역의 평화가 올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 수모를 잇고 미국의 적자를 용인할까요? 그렇지도 않을 사람이죠. 아니면 반대로 미국의 경제적 타격을 각오하더라도 더 강한 보복을 통해서 서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힘든 국가가 나와서 협상해라, 그러니까 본격적인 치킨 게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실패하면은 중국은 실제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미국이랑 한번 해볼만 한데, 관세 전쟁도 이겼으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봤다면은 전쟁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게 더 낫겠다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강도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건 아닌데 지금 증시가 떨어지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관세 유예 90일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겠죠. 취소하고 5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카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90일의 여유를 줘봤자 믿었던 일본부터 협상이 결렬되고 있어요. 차라리 상호관세를 빠르게 시행하고 경제적인 충격을 준 이후에 협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겠죠. 무역협상으로 시간을 오래 끌면은 지지율이 급락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최근 뉴스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죠. 그리고 상대국도 준비할 시간을 벌어요. 두 번째는 상호관세 시행 이후에 추가관세 협박을 또 하는 거예요. 미란 보고서대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덜 먹으려면은 상대국이 화폐 절하를 해야 됩니다. 그 점진적인 시간을 줘야 그 절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90일 유예를 취소하고 관세를 당기면은 미국도 인플레 타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서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추가관세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상호관세 바로 시작해버리고, 만약에 한 달 안으로 무역적자 협상 체결 안 하면은 추가 관세까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한테 보였던 하나 받고 더 이 카드를 다른 나라들한테도 스플래시로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패닉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카드까지가 일반적인 노멀한 카드고, 여기서 안 통한다? 세 번째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달러의 힘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금융 제재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기축통화지만 이게 미국한테 그렇게 쓸모있는 장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고, 그러니까 달러 때문에 벌어진 일을 달러로 해결하겠다,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중국과 거래하는 국가들한테 약한 수준의 금융 제재를 걸 수도 있겠죠. 이거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이란과 거래하는 그 기업들, 국가들을 금융 제재하듯이 이런 식으로 중국과 특정 산업에 대해서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제재를 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중국과 무역 빈도가 높은 국가가 한국, 일본입니다.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중국 상선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더 세게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먼저 쓰는 카드는 아닐 겁니다. 마지막 카드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카드인데, 뭐냐면 식량이랑 에너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미국은 석유, 가스, 곡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죠. 그리고 중동, 캐나다의 에너지와 식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남미까지 더 컨트롤하면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선에서 중동이랑 캐나다, 미국 정도만 컨트롤해도 중국을 아사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5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80억 대비 18.8%입니다. 그런데 농경지가 7%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 농지 중에서. 수자원은 세계 평균 대비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90% 이상이라고 중국 정부는 말을 하는데, 학자들은 80%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의 식량 수입이 중단되면은 트인 3억 명이 굶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 원유 수입량도 하루 평균 1130만 배럴이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러시아, 이란, 브라질,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랑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막아버리면은 에너지 위기가 오겠죠. 문제는 이런 카드는 그 나라 생존권이랑 관련이 있고 전쟁까지 치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마지막에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브라질 정도는 제재를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철강석도 나오죠. 식량도 많이 수출하죠. 석유도 나오죠. 제재를 걸었을 때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겠죠. 브라질 증시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들이 있겠죠. 관련 기업들 중에서 미국 ADR로 상장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무슨 카드라도 써서 공포감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이 1단계 카드였다면은 이제 좀 더 매운맛 2단계 카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증시가 또 공포를 가져가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반등을 줬었던 거는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유예했던 것 때문에 이게 액션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세를 부과할 거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관세 데미지가 경제 지표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랬을 때는 2차 하락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굉장히 약하게 다른 나라들 정도 이렇게 해주는 수준이 나와야 베스트인데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얻는 거는 무엇일까? 과연 이득이 날까? 없습니다. 만약 5%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좀 있다가 5% 또 할 거고 5% 또 하고 5% 또 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관세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미란 보고서에서 말한 그나마 미국이 부작용이 제일 덜한 방식입니다 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은 데미지를 먹거든요. 미국 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라는 거지 미국 증시가 피해 없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또 아닙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 지금 52주 신고가 찍는 주식들이 있어요. 가치주, 현금흐름 좋고 PER 10배 안 되는 주식들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어주들 그런 쪽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는 증시가 오르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찍는 시간이 새벽 2시 반인데 편집까지 하고 나면 한 4시쯤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찍었던 영상이 차라리 틀려버리고 내일 아침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